예, 검찰의 수사 시계는 지금도 여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. 김용 부원장의 불법 대선 자금 8억 원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추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한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. 이 추가 진술한 사람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동거인으로 알려졌습니다. 화면 보겠습니다. 20억 주기로 하셨던 건 사전에 약속이 돼 있었던 거예요? 김용 씨한테 주기로 약속이 돼 있었던 거예요? 저기 성자 전달받은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. 기병한테 전달을 받으셨다 이런 아니면 저기 정민용한테. 본부장님이 받으신 게 20억 원이 안 되잖아요. 근데 김용 씨가 어떻게 20억 원을 요구했던 거예요? 그래서 나중에 그 수사 결과를 보시죠. 그 돈 상자는 김용 씨가 돌려준 거예요? 어떤 의미로 돌려주신 거예요? 추가 증언. 저희가 종이박스 돈가방 전달 과정에서 기록된 메모.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의 김용 부원장에게 돈 과정에 대해서는 검찰이 들여다보겠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서정욱 변호사님. 그런데 등에 매는 가방에 사용한 거 봤다. 이 진술한 게 다름 아닌 유동규 전 본부장의 돈거인입니다. 저거는 상당히 그 두 가지 점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 보는 게요. 저희가 이제 뇌물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전달 방법입니다. 옛날에는 이제 007 가방으로 주느냐, 아니면 이제 비타500 뭐 박스로 주느냐, 또는 이제 여행용 가방이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전달 수단 이게 중요하고요. 그리고 이제 검찰이 그걸 실험으로 검증을 해봅니다. 그런데 이번에 그 4번 전달 중에 종이 상자도 있지만 저 백팩 뒤에 매는 가방으로 준 걸 그렇게 그 전선한 진술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강 증거가 나왔다. 그 점에서 이제 첫째 의미가 있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관련자 진술이 하나 추가된 거죠. 기존에 이제 그 뭐 남욱 변호사나 또는 이제 정민용 변호사, 그다음에 그 이모 씨 여러 이제 그 정인들의 모든 진술을 일치했는데 이번에 유동규 씨의 동거여까지 추가로 이제 정인 놈으로서 오히려 이제 인적 증거나 물적 증거가 더 이게 보강되었다.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물론 이거 뭐 중앙일보 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인용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수훈 변호사님. 돈을 마련한 사람, 중간에서 갖다 준 사람, 마지막에 김용 부원장에게 전달한 사람, 그리고 그의 지인까지 진술이 일치한다는 건 물론 뭐 본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검찰에는 뭐 적지 않은 또 수사 동력이 될 수도 있는 겁니까? 뭐 당연히 이제 김용 부원장 입장에서 보면 불리한 진술일 수 있지만 보면 결과적으로 남욱 진술이나 이모 씨 진술, 정민용 진술은 다 유동규 본부장의 입에서 나온 말을 전달하는 거거든요. 20억을 대선 자금으로 요구했다라고 하는 건 결국 유동규 본부장에서 입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동규 본부장과 김용의 진술이 어떻게 일치하고 불일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저 백팩에 대해서도 동거녀가 봤다라고 했습니다만 유동규 씨가 김용 본부장한테 하는 장면들을 본 건지 아니면 그냥 유동규 본부장이 집에서 나갈 때 백팩을 가지고 나간 걸 본 건지에 따라서 진술의 가치는 굉장히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고요. 실제 이제 20억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도 김용 본부장이 유동규 본부장한테 얘기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유동규 본부장이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만 있는 거거든요. 알겠습니다. 그래서 사실관계는 김용 부원장의 진술과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근데 이제 이게 확실히 이 동거인 박목 씨가 그냥 단순한 증언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게 사실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 문제 휴대전화를 해지하거나 개통할 때 같이 동행했고 압수수색 당일 폐기 때도 증거인멸로 기소됐을 때도 이거 부분과 직간접적으로 연관 있는 인물 아니냐. 이것 때문에 이런 증언들도 그냥 단순히 흘려버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우선은 기존에 이제 그 정치자금 부분은 그 김웅 그 부원장이 광주에 뿌린다고 20억을 요구했고 그게 유동규, 남욱 이렇게 전달됐다가 다시 남욱에서 정민용 변호사와 이이사 그다음에 다시 남욱, 유동규, 김용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원래는 다 대장동 관련해서 관련자들의 증언이었는데 지금 그 동거녀인 박모 씨는 상대적으로 이분들과는 그 거리가 있는 사람이죠. 그래서 한편으로 보기에는 조금은 그 이분들보다는 객관적인 그 진술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한때 이제 보도에 유동규 씨가 내연녀인 박모 씨와 함께 검찰 수사를 받는 장면이 포착이 됐고 그 당시에 저 이재명 그 대표 측에서 보낸 그 변호사는 배제했다는 보도 나왔기 때문에 그 점을 주목할 만한 또 하나는
이분이 그 이전에 유동규 씨가 쓰던 휴대폰, 그러니까 작년 9월 29일 압수수색 당할 때 버렸던 거 말고 맞아요. 그 이전에 쓰던 휴대폰 여러 대를 갖고 있는데 그 클라우드, 그 휴대전화 클라우드에 비밀번호까지 유동규 씨가 줬다고 하기 때문에 저장소. 예. 그렇습니다. 여기서 얼마나 많은 또 그 보강 증거가 나올지 그것도 뭐 굉장히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. 돈 전달하는 가방 봤다라는 추가 증언도 나왔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. 첫 번째 댓글입니다. 요즘 매일 충격적인 뉴스를 보면서 불안감이 커집니다. 이 뉴스를 전해드린 저희도 좀 그렇습니다. 예. 울릉도 주민들은 정말 놀랐을 거다. 남일 아닙니다라고 하셨고요. 예, 그렇죠. 지역마다 다 대피소했어요. 미리 알아둡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. 맞아요. 잘 알아둬야 됩니다. 11번 신고에 119, 112 4번만 출동했다. 대응 체계가 얼마나 허술했는지. 또 볼까요? 누굴 위해서 검수완박을 할 것인가. 뭐 대체적으로 이태원 참사와 오늘 북한의 도발 얘기로 댓글 5개가 있었습니다. 모두 감사드립니다.